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거짓말처럼 7월 중순을 지나면서 첫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됐던 외국인들의 매수는 목요일이 이제 만기일이라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금요일 또 오늘 월요일 이렇게 이어진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게 시장 분위기를 이제 순식간에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천억이 넘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코스피에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숫자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이 조금 100bp 없다, 75bp 이러면서 좀 안도감을 찾았고, 또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것들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84%가 올라서 2350선 부근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기관 매도 때문에 잠깐 멈칫 했지만, 그랬다가는 이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를 굉장히 빠르게 점점 키우면서 오후로 가면서 기관도 오히려 딸려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마저 보이면서 지수는 이제 상승폭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개인들이 매도에 나섰지만 이 개인들 매도가 지수 상승을 하는데 별 장애가 되지 못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6,325억을 코스피에서 순매수했고, 기관은 2,00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26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75.25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9%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특이한 건 이제 삼성전자가 3.17%나 1,900원이나 오르고, 하이닉스도 2.33%나 오르고,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강해서 지수가 더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시작은 더 기운차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 당시에는 1% 정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비교적 높게 출발을 했는데, 이게 외국인들이 시작하자마자 매도로 이렇게 확 돌아서면서 코스닥은 잠시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빠르게 매도를 줄여나갔습니다. 매도를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지수도 다시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단 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8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21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76.72포인트, 그래서 주말보다 1.83%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특이한 건 원달러 환율이 1317.40으로 끝났습니다. 1317원 40전. 그러니까 8원 70전이 떨어진 거죠. 원화가 강해졌다.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해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러저러한 이유들이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제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최종적으로 선물에서 오늘 1,853억을 순매도했습니다. 1,853억.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이 넘게 선물을 장중에 샀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외국인들은 선물을 거의 6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비차익 매수를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선물을 들었다가 그냥 거기서
깐 거죠. 우리말로 그냥 까버렸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은 또 선물해서 상당히 먹었습니다. 현물은 이제 오늘 사서 뭐 불쏘시개를 한 거고, 일단 상황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난 주말보다 덜 샀어요. 2151원. 2151억 순매수.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1238억 순매수. 그러면 지난 주말보다 오히려 반도체 이쪽이 덜 샀다. 외국인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오늘도 했어요. 보니까 중간에 자꾸 털어내면서 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이한 거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외국인들이 네이버를 590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43억 순매수했고 카카오는 외국인들이 87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212억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된 것 중에서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거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뿐이 없어요. 플랫폼 주식들이 오늘 강했던 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삼성전자를 2,151억 순매수했고 LG 에너지솔루션은 52억 순매수했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좀 팔았어요. 192억을 순매도했고 오늘은 연기금도 63억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238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네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0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나 SDI, 뭐 현대차 이런 건 팔았습니다. 기아를 44억 순매수했고 셀트리온 65억 순매수했고 삼성물산 31억 순매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만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는 은행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아침에도 뭐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그 미국의 금융주 상승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아시지만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데 이제 그 실적이 좋다고 그 덕을 봐서 미국 시장이 이제 그 은행 주식들이 올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13일 날 우리가 금리 인상했잖아요. 이것도 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한 기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일 연속해서 상승을 한 그런 영향에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TSMC 2분기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고, 그게 이제 그 금요일 날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제 6만 전자, 10만 닉스 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6만 1,900원에 끝났고 하이닉스는 10만 1,0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면세점, 이거는 그 정부 발표가 있었죠. 그 여행자 면세 한도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이게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7년 동안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면세 한도도 조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또 저간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쪽 업계가 상당히 고생했으니까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뭐 건설 이런 것들은 낙폭과대. 근데 이게 이제 낙폭과대주가 오르는 게 이제 오늘 중요한 시장 시그널입니다. 시장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셀바이오라고 개별 종목으로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간암 치료제 이상을 하고 있는데 치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개별 종목 얘기입니다. 네이버는 이제 하반기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을 거다,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을 증권사들이 내놓으면서 오늘 네이버가 외국인은 590억이나 순매수했죠. 카카오는 이제 낙폭과대에다가 네이버가 오르니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외국인도 87억, 그 다음에 기관도 212억 뭐 이렇게 순매수하는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인데, 오늘 시장은 뭐니 해도 전체적인 그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이 안정감을 가졌다,
하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 날 그 영상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드렸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그때 이제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왜 삼성전자냐?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봉 차트로 보는 거, PNF 차트도, 삼선 전환도도 모든 게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주도 안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사봐도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미 상당히 있는, 쉽게 말해서 물린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런 얘기도 함께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6만 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우리한테 의미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일단 오늘 같은 기세로 밀어치는 거 보면 상당히 강하게 일단 그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이제 갭상승을 했다는 조금 그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뭐 좀 진가민가한 부분은 있지만, 근데 이제 또 이것도 기관들은 뭐 별로 그렇게 아직은 좀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요. 매매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이렇게 해서 바닥 형성은 굉장히 강하게 다져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을 봐도 이 전체 시장이 이제는 바닥이 형성이 됐다, 확인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을.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듯이 요새 시장은 수급밖에 따질 게 없다. 근데 수급으로 보면 그렇다. 그래서 바닥은 형성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내일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우리가 부딪혀야 될 2390포인트에서 2419 과정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바닥을 다쳤다고 해서 이게 강한 V자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바닥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는가. 그 바닥 확인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이번에 그 연준 긴축소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니 뭐니 모든 악재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저점을 시장이 안 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 밀려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하락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제 질문도 해주셨는데 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면 안 사나요? 뭐 이러셨는데 이제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단기적인 환율 상투를 1,330원 정도에 본다면 이제 이게 밑으로 가면 외국인들이 사면 만약에 뭐 1,310원에 사서 1,290원에 팔고 나가면 환차도 먹고 주가 차익도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 그 1,300원에 대해서 상당히 둔해지고 있다 우리 시장이. 그래서 1,300원 넘었다고 뭐 시장이 막 푹 꺼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수급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외국인이 연 3일째 지금 매수로 돌고 있다. 그리고 점점 그 매수 볼륨이 커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지난번으로 해서 바닥을 이제는 다졌다고 본다 하는 이제 근거로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상승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왜 아니냐?
지금 이제 바닥은 형성됐지만 V자 상승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곳곳에 매도 물량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여기가 바닥을 이루면서 쫓아 내려오면서 그 매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물량들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한 말로 곳곳에 매물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장이 터닝 됐으니까 이제 올라가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지겨워 여기서 이제 털고 나가야지 이런 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량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게 막 V자로 팍 이렇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오늘 이렇게 갭상승했지만 얘도 조금 이렇게 옆으로 가야 돼요. 지금 가격보다 조금 낮은 단계면서 6만 원 이상 뭐 6만 1,000원 부근이라든지 이 언저리에서 옆으로 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란 전체적인 지수랑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닥이 완만해지는지 이런 흐름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 그냥 V자로 올라가면 바로 물량을 맞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게 굉장히 바빠져요. 시장이 2박 3일 간격으로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반복하는데 그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이번 달에 75bp 올리는 거는 뭐 이제 75bp는 땡큐입니다. 100bp 아니면 땡큐예요.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위원들도 100bp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9월 FOMC 회의까지는 일단 이번이 지나가고 나면 금리 얘기는 일단 한쪽으로 밀어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한쪽으로 밀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CPI 발표되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를 갖고 시장이 왈가왈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서서히 지수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어떤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이러면 이제 오늘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반도체를 앞세우고 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외국인들 의외로 6,200억 샀는데 반도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반 정도, 반 조금 넘게 금요일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업종이 골고루 이렇게 오르는 그 순환되면서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현상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침체됐다가 지수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옛날 그걸 생각하는 아니 제가 얼마일 때 얘는 얼마였는데 그럼 얘는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이제 올리고 뭐 지수가 얼마일 때 얘가 얼마였는데 삼성전자는 저기까지 갔는데 얘는 왜 못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특히 낙폭과대 쪽이 이제 그 키 맞추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시장에서. 이게 이제 그 바닥을 탈출하는 일반적 신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주도주를 논쟁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얘는 왜 싸? 얘는 왜 싸?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것도 일종의 그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뭐 종전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이제 메가톤급 재료가 나오면 그냥 이건 V자 반등이죠. 그때 뭐 앞뒤 가리지 말고 그냥 사야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장기전으로 들어갔다. 그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갔는데 뭐 별 효과 없잖아요. 그 뭐 우리 시간에는 충분히 예상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그렇게 보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여러분 정리를 항상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보고 뭘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수직 상승을 못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바닥이 확인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르내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박 3일 간격으로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쪽 섹터 막 그동안 이제 돌아갔던 것들이 다시 키 맞추기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에선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게 짧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계속해서 내년까지 쭉 끌고 가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는 뭐 좀 밀려도 참고 살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런 시장에서는 이렇게 뺑뺑뺑뺑 돌기 때문에 오르면 털고 이렇게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주식 볼륨을 늘려간다,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빨리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만큼 V자 반등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시장을 흔들 요인들은 남아있다. 그런데다가 뭐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분들 이미 주식 가지고 계시잖아요. 흔히 말해서 지금 물려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면 조금씩 회복되고, 얼마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 오르고 또 이제 안 올랐던 게 오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태 고생했는데 그거 못 참겠냐 하고, 뭐 굳이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사겠다는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거죠. 이미 주식이 일부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직도 그렇게 주식 비중을 막 늘려가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단타장이다. 이거는 단타장이다.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무적인 거는, 아직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거. 그게 이제 수학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5천억 이상 그 순매수를 보이던 선물을 끝날 때 1,853억 마이너스로 끝낸 내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시장이 완벽하게 이제 뭐 상승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빠른 감이 있어요. 다만 바닥은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써 확인시켜서 그 바닥까지 다시 밀려 내려가기는 좀처럼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만 우리가 가진 것만 해도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정리 이렇게 하고요. 아무튼 오늘 뭐 월요일인데 올라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